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번영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부의 진정한 비결이 눈앞에 숨겨져 있는데도 인류의 단 1%만이 감히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저는 수년간의 실패와 빚, 그리고 굴욕을 겪은 후에야 이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운도 아니었고 지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아이디어였죠. 단순하지만 제 삶을 완전히 다시 설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치고 좌절하여 제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듯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으며 솔직히 저는 제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스치는 모든 생각이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 한 권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제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심어준 아이디어였죠.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진실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기 시작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가난은 재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한정된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한 제 현실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제게 필요했던 건 돈도 운도 학위도 아니었습니다. 제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강력한 아이디어였죠. 그때 저는 토론토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정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계획도 자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작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작은 불꽃이요. 저는 거의 터무니없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 서비스 사업이었습니다. 양동이 하나, 걸레 한 장, 그리고 이것이 더 큰 것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을 것이고 실제로 몇몇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소리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으니까요. 믿으면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요.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달에 3만 원을 받고 바닥을 청소하는 그 작은 일은 어떤 경제학 교과서보다 더 많은 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일에 임하는 아이디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저는 모든 움직임, 모든 작업을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더 많은 행운 같은 거창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하나의 간단한 결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번영해서 가로막는 것이 단지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일 뿐이라면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품고도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렸나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라고 자신에게 몇 번이나 말하고 두려움이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게 했나요? 제가 시작했을 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의 마지막까지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디어에 전념하면 온 우주가 그 아이디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생겨나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의심했던 날들도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까 생각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아이디어는 다른 누구도 믿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그것을 굳건히 유지할 때에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암흑 속에서도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당신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후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학위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마음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더 집중할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아이디어와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날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 부족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고 믿으며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는 결단력 부족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인데 말이죠. 진정한 감옥은 기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에 과감히 행동할 용기의 부족이죠. 그러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몇 번이나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지만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에 포기해버렸나요? 몇 번이나 누군가가 당신이 너무 큰 꿈을 꾼다고 설득했고 당신은 그 말을 믿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번영의 씨앗을 스스로 죽이는 셈입니다. 저는 건물 바닥을 쓸고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은 제 새로운 사고방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언젠가는 이 나라 전역의 사무실을 모두 청소할 거야.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켰으며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여러 도시에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과 끈기, 그리고 행동으로 유지된 단 하나의 아이디어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만큼 충분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용기를 낸다면 어떨까요? 망설임 없이 미루지 않고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헌신한다면 어떨까요? 1년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번영의 비결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명백한 곳,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저는 단 한 번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이 당신이 같은 일을 시작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진 아이디어는 평생의 의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제 삶의 큰 부분을 저는 성공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위와 직함을 가진 명석한 사람만이 번영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사회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돈을 벌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고 들으며 자라죠. 하지만 저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이것이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큰 환상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코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공부를 그만두었고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벽에 학위를 걸어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천재들 중 상당수가 빚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행하게도 그들이 싫어하는 일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능이 번영의 비결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에 허덕일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진실 하나를 이해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번영하는 사람들과 그저 생존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차이는 돈, 성공,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격에 대해 마음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제게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치 제 눈앞을 가리던 커튼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신념들에 의해 제 삶이 좌우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친구,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신념들 말입니다. 그들은 선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돈은 늘 부족하며 부자가 되는 것은 소수의 특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런 생각들이 제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를 창조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에 임하는 의식 수준입니다. 저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부족의 굴레에 갇혀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 간의 차이는 IQ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작동하는 정신적 주파수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송싱이 같습니다. 호환되는 경험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방출하죠. 돈을 벌기 어렵다고 믿으며 살았을 때 삶은 정확히 그것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쌓여가는 청구서, 기회 부족, 그리고 고된 일들을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이미 가는 중이야 라고 굳게 긍정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지만 오늘날 과학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신경가소성에 대한 연구는 뇌가 가장 반복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 불가능성을 확신하도록 더 많이 구조화됩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믿는 것을 강화하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회사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원 중 한 명, 상과 학위로 가득한 총명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사고방식 없이는 지식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산증인이었습니다. 지성은 단지 정보를 저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지시하는 것은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저축하고 투자하고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발전하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합니다. 그 무언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바이러스로 가득 찬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깨끗이 정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저 자신을 위해 했던 일입니다. 오래된 신념들을 벗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능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버렸죠.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도시에, 같은 행성에,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진정으로 달라진 것은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동하기 전에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배움은 행동 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배우는 거죠. 성공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가장 많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세상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작은 것을 믿음과 꾸준함으로 적용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능은 많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뛰어난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동안 덜 준비된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보기도 전에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전체 경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확신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지능에 대한 신화는 사람들을 결핍에 갇히게 하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작하기에 충분히 괜찮지 않다고 믿는 한 그들은 정체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생이 흘러가고요. 기회도 지나갑니다. 그들은 계속 공부하고 계획하고 기다리지만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행동할 만큼 충분히 믿는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을요. 꿈을 꾸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전자는 생각하고 후자는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모든 진실 중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진실일 것입니다. 번영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변하기로, 창조하기로,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응답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바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오랫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창살도 벽도 없었죠.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리석어 보일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 그렇게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두려움이 조용히 속삭일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뒤로 물러나고 꿈을 축소시키고 당신 자신을 숨기기 시작할 뿐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정말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강변에서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는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이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좌절된 시도였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조용히 앉았죠. 거울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니? 그리고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느라 무엇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찾던 자유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얼마나 여러 번 느끼셨나요? 비판받을까봐 두려워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 번 포기하셨나요? 누군가 비웃을까봐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죽여버렸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난을 피하려 하고 아무 의미 없는 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면서요. 하지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은 가장 미묘한 형태의 구속 중 하나입니다. 편안한 감옥이지만 여전히 감옥입니다. 저 또한 그 감옥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 라고 말했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보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한 조각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나 자신이 아닌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값비싼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때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끌어당기고 용기는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물론 두려움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직업을 바꾸려 생각할 때,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싶을 때 불쑥 나타납니다. 마음은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죠.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그들이 너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비결은 두려움이 단지 시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험에 여러 번 직면해야 했습니다. 제가 공개 강연을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떨고 말을 더듬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모든 간격은 제가 누구였는지와 제가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 사이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저는 두려움이 결코 제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다음 진화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맞설 때마다 성장했고 물러설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당신의 가장 큰 성장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마 당신도 지금 비슷한 단계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자신을 더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두려움의 목소리가 당신을 계속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진정으로 무엇을 보호하는가?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안락함을 보호하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은 당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육체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토록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단지 생물학적 착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헤쳐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다른 편에는 자유, 즉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용기가 번영의 통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대신 진정한 자신에게 이끌려 행동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오며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당신은 다른 주파수, 즉 진정성의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에는 저항하고 당신을 시험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굴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해방감을 주는 느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두려움은 그 힘을 잃었고 의심은 그 목소리를 잃었으며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이 항상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저와 함께 걷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자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의심은 제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 파괴적인 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죠. 그리고 문제는 의심이 속삭일 때 합리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적기가 아닐지도 몰라. 너는 충분한 경험이 없어.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와 같은 말들을 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진정으로 하는 일은 당신을 같은 자리에 갇히게 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하며 같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회를 흘려보내고 결정을 미루고 재능을 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심이 기다리는 것이 신중하다고 저를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교활합니다. 편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장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도약하기 전의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이 상식으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인질인 거죠. 저도 오랫동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청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자본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의심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감히 이걸 시도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의 일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심에 지쳐 저는 의심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제가 행동할 때만 침묵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보장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심은 당신이 행동할 때 굶어 죽는다는 것을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종종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자신감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행동이야말로 자신감이 뿌리내리고 번성하는 토양입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시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불모의 땅과도 같습니다. 저는 성취하는 사람들과 그저 꿈만 꾸는 사람들의 차이가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취자들도 의심을 느끼지만 그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합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멘토이신 얼 나이팅게일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제게 평생 잊히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순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깎아내렸고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똑똑하고 운이 좋고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믿을수록 의심은 제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이 단순히 변장한 신념, 즉 스스로의 열등감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할 때마다 의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알아차렸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훑어보며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여정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결과만 보여줄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이 어쩐지 부족하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는 의심에 불을 지피고 믿음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마치 실제 위협에 직면한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뇌는 당신을 보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정체의 풍경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관되게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평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오직 편안한 영역의 가장자리를 넘어서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제 사업을 다른 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다가 의심이 다시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속삭였죠.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 되면 어쩌지? 질문을 이렇게 간단히 바꾸는 것이 제 안에 무언가를 해제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저를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은 힘을, 믿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때문에 얼마나 여러 번 놀라운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획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의심은 끈기 있는 도둑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용기, 명료함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그것들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도전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의심이 막으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목소리는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의심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나타났지만 더 이상 저의 행동을 좌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의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의 문턱에 설 때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심에 귀를 기울일지 말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에 대한 의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시험해 보세요. 앞으로 7일 동안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거나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오래된 꿈을 향해 단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려도 하십시오. 떨려도 하십시오. 의심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의심이 짙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뚫을 수 없고 무서워 보이지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것이 단지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과 정체된 채로 머무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의심은 조용히 파괴하지만 행동은 즉시 치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까지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행동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고 의심은 지배력을 잃으며 인생은 마침내 진정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말들, 당신이 지지하는 생각들, 당신이 키우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정확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번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진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지금까지 당신을 사로잡았던 모든 의심과 모든 한계를 대체할 때 태어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이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진화에서 다음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당신이 그토록 깊이 바라는 변화가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